네. 이번엔 청년 정책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재보선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키워드 바로 이대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이 남녀평등 복무제와 군 가산점제 도입 주장이 나왔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정한도 의원님. 여성 징병이 최근 국민청원이나 국회청원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여성 징병도 우리 헌법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헌법을 보면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임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법인 병역법을 충분히 개정하면 그 여성에 대한 징병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20대 남자가 이제 원하는 것은 그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군대를 가고 그 군대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 페미니즘 쪽에서는 남성은 약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아니고 오직 이제 여성만이 약자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 젠더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그 남성이 겪는 그 병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남성이 겪는 피해, 여성이 겪는 피해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때 성평등 사회로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20대들의 생각과 50대, 60대의 생각이 많이 엇갈리는 거는 서로 성평등이란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가부장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여성에게 어느 정도 제한된 기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금 보정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85년생이지만은 제 나이 때만 하더라도 뭐 82년생 김지영 이런 책에서 묘사된 것처럼 너는 여자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니면 너는 여자니까 대학에 가면 안 돼. 너는 여자니까 뭐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례를 주변에서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이제 5, 60대는 오히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의 바뀐 어떤 그런 성갈등의 세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서로 이제 피해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특히 아까 정 의원님이 언급하신 군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군대 가서 고생했으니까 너도 가봐라 이런 식의 자세가 나오는 건 싸우자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서로 이제 합리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지금은 가산점 제도를 놓고 보면요. 남성은 단기 복무로 1년 반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 제도가 들어섰을 때 여성은 또 단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은 부사관 이상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럼 3년이나 5년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산점 제도가 바로 지금 상황에서 준비 없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성은 오히려 가산점에서 차단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그 지원에 한해 가지고 단기 복무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의 어쨌든 그 남녀평등 복무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박용진 의원도 사실 이대남을 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병역제도의 불합리함을 찾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미 고민해오던 것을 작년에 책으로 써놓은 것이 지금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제 좀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은 정치권의 개개인들이 하고 있고 이제는 관심받은 상황 속에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대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하태경 의원도 한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년 정책은 무엇인지 또 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청년 정책을 너무 마이너리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에 청년 정책이 따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에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기업이 많아지고 그러면 장년층은 관리자로 청년은 사회초년생으로 같이 그런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청년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 이래버리면은 보통 청년들이 조소하는 강의실 불끄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청년을 자꾸 마이너리그에 넣으려는 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예를 들어 청년 무슨 이런 당직을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제 당의 대변인도 진짜 청년이 할 수 있고 당대표도 청년이 할 수 있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너무 자꾸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현재 그 청년들의 취업 경쟁이 심각해서 취직이 늦어지고 돈을 못 모으고 이제 주거 불안이 심각하고 결혼도 미루게 되고 이래서 이 생애 단계의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접근이 필요하고 저는 정말 이 문제가 정말 청년들에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특별 비상대책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특히 그 과거에 이제 IMF 이후에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생긴 것처럼 이제 그 일자리에 한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그다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산 축적을 해서 결혼까지 나아가는 이 생애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상대책 특별법 차원의 논의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네. 잘 진행해 주신 덕분에 실수는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아유, 너무 훌륭하게 고맙습니다. 방송을 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청년 마수는 여야 당권 경쟁에서 변수로 떠오른 초선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의 20대 남성 표심 잡기 정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정한도 용인시 의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